상당히 낙천적이고 쾌활하고 실리적인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이념이라든지 진영 논리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말을 강조를 하더라고요. 특히 한국 현대사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반일 종족주의에 가까운 그런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었는데 지난 계엄 이후에 그 말이 급격하게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바뀌고 있는 방향은 저는 좋은 방향이라고 봅니다. 이념적인 어떤 올가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모습과 말과 행동을 하는데 물론 이게 정책적으로 실천될지 안 될지를 더 봐야 됩니다. 후보로 확정된 다음에 국립현충원에 가서 초대 대통령 이승만 묘소를 참배했단 말입니다. 그건 굉장한 변화죠. 많은 사람들은 그게 뭐 쇼다, 뭐 연극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정치라는 게 원래 쇼고 연극인데 그걸 자꾸 하다가 보면은 진짜가 되는 수도 있으니까요. 네. 이재명 후보의 강점과 약점은 뭐라고 좀 보십니까? 강점은 저는 이분의 생존 능력이라고 봅니다. 보통 사람이 재판 4개, 5개 받으면 못 견디잖아요. 예. 그걸 견디내잖아요. 그 멘탈이 굉장히 강하다는 이야기죠. 그것을 뒷받침하는 게 저분의 타고난 낙천적인 어떤 성품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의지도 있겠죠. 그분이 뭐 소년공 출신이고 그런 그 경로를 거친 사람으로서는 성격에 구김살이 비교적 적고 그때 저한테 한 이야기는 자기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천성이지, 천성. 이 대전에서 누가 승리할 걸로 좀 보십니까? 그건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는데 네. 이재명 후보가 유리한 구조죠. 그렇더라도 이런 도전자가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그 이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재명, 한동훈, 이준석. 한 사람은 40대, 한 사람은 50대, 60대. 이들이 만나서 토론을 하면서 세대 교체, 정치 교체, 금투사 정치를 청산하자. 좀 근사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40대, 50대가 대표하는 보수가 다시 어떤 희망을 갖게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선거판이 좋아진다. 국민들의 정치적 피로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정치권이 국민 신뢰를 회복하고 정치 혐오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 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중심제니까 승자 독식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이 승부에 집착하게 돼요. 그러니까 정치가 게임 논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금투사 정치예요. 금투사 정치니까 콜로세움에 앉아가지고 구경하는 국민들이야 재밌지. 근데 그런 사이에 중요한 안보, 외교, 정치 이런 부분을 소홀히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애각제, 중선거구제, 그리고 제3당이 활동할 수 있는 공간을 두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너무 에너지를 안 쓰도록 만드는 거야. 지금 한국에는 남북 분단만 있는 게 아니라 좌우 분단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상대방을 잘 몰라요. 이 보수 쪽에서는 아직도 민주당은 저기 뭐 종북 세력들이 장악을 해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공산화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또 이쪽은 보수 세력을 부패 세력 뭐 이런 식으로 보고 하니까 서로가 서로를 모르고 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대충 한 20년, 30년 전에 그 프레임을 가지고 싸우는데 이게 다 판타지거든, 판타지. 현실적 근거가 없이 싸우잖아요. 그동안 의정 갈등 많이 말씀하셨는데 의대 이초명 공원 사실 그 상당히 큰 정책이었는데요. 다시 한번 왜 반대하시고 그리고 지금 의정 갈등을 풀려면 어떤 게 좀 필요한지. 한국 사람들은 의사들에 대한
본능적 반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아마 의사들이 돈을 많이 번다는 거하고 또 병원에 가서 의사들로부터 무슨 좋지 않은 대우를 받았다든지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외국에 가서 한번 치료받고 한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은 한국의 의료가 얼마나 고마운지 효율적인지 그때 가서 알거든요. 우리는 1977년 의료보험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가장 단기간에 세계에서 가장 좋은 의료 시스템을 만들었잖아요. 이게 한국 보수의 위대한 업적 아닙니까? 의사 부족 안 합니다. 그리고 의사가 1년에 3,058명씩 늘잖아요. 이 좁은 나라에 3,000명의 의사들이 매년 쏟아져 나온다. 그 사람들이 어디에 병원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거기에 갑자기 2,000명을 얹어가지고 뽑는다는 게 이게 무슨 깡패나 할 짓이지. 이 제정신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의료 정책의 중심은 의사입니다. 일본 외국 경우에도 의료 정책은 의사들을 존중하고 의사들이 중심이 돼서 해야지. 한국은 관료 독재 아닙니까, 한국에. 거기에 의사들이 굴린 거고. 지금 이거 회복이 거의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이거는. 아마 다음 정부는 또 사회주의적인 공공의료 정책 편다고 하는데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아요. 문재인의 가장 큰 실정을 탈원전이라고 한다면 윤석열의 가장 큰 실정은 의료인데, 근데 탈원전은 어느 정도 회복이 가능하지만 의료 파괴는 잘 회복이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표님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하나 더 붙인다면은 네. 한국의